예, 감사합니다. 이 오준대사님께서는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그 문제를 그 8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알파고는 아주 참 신선한 그런 그 시각에서 이 문제 제기와 어느 면에서는 그 이 대안을 내주는데, 그 이 마지막에 그리고 인재를 수출할 수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참 그 신선하면서도 제게는 어느 면에서 약간 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준 대사님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 한 대목 한 대목 굉장히 중요한 거를 잘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특히 그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모든 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다 발생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만 아마 시간 제약 때문에 이제 그 큰 테두리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전반적으로 그 이 인간 대 그 자연의 관계에서 지금 이제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그 고령화되고 있고 뭐 등등 그 거대 문제,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이 도전과 이 가능성, 이런 이제 큰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움직이니까 뭐 그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이 정보교통혁명하고 연결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다루지 않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 시간 제약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큰 테두리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10년대를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비관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거대하고 깊고 복잡한 거에 비해서 해결하는 이 능력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난 100년간이랄까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해서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많이 모색을 해왔고, 이 세계에 지금 200개에 가까운 나라들이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있지만은 지난 한 15년 사이에 이 세계의 추세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으면서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고, 거기에 그밖에 다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계화하고 맞물리면서 이제는 옛날에 이제 제국 체제가 무너지면서 주권 국가별로 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는 이 냉전 가운데에서도 이 소련이 이제 공산 진영에서, 또 미국이 자유 진영에서 말하자면 약간의 이 좋은 의미의 경찰 국가 노릇도 하면서 이 갈등이 그냥 폭발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그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아까도 오준 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역 등 긴밀하게 관계가 얽혀 있지만은 그 어느 쪽도 예전같이 경찰, 좋은 의미의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이제 국경이나 문화 경계선을 넘어서 난민조차 비행기 타고 가는 시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 권리의식, 민주주의 의식의 한 부분이죠. 나도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인간이다. 이런 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불평등은 바로 오준 대사가 말씀하셨듯이 깊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이 인류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고, 이거는 엄청난 폭발성을 지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국 체제, 주권 국가 체제 이런 거 다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이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확산 효과가 모두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은 민주주의 체제를 하기 위해서 져야 할 책임이 뭐고,
또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힘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 인간의 그 이 지혜랄까, 그거를 모아서 이 생산적으로 그 활성화하는, 그건 굉장히 줄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옛날보다 엄청난 부를 그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불평등의 폭이라는 게 아직도 정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 거를 면하지 못한 사람하고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식은 달라졌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제 기억으로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세계 자원의 약 80%를 소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이 이 세계화라는 게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추진되지는 않았고 각 지역 또는 각 뭐 부족이라든가 이 공동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안 되면은 뭐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소화한다든가 그나마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미국이나 소련이라고 하는 게 거대 파워가 이 문제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그 억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억제하면서 또 도움도 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이 파괴된 그 경제 속에서 전선국들도 이 굶어갈 때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잉여 식량을 동원해서 유럽을 먹임으로써 공산화가 되는 걸 막는다든가 그 긍정 기능도 했는데, 지금은 이 트럼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하기 싫다, 이제 못하겠다 하는 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거는 다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역시 다시 본래 인간이 어떻게 생존했느냐 하는 걸로 돌아가서 사람이라는 게 결국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다시 인식하고 이 제도에 의존하고 정치에 의존하고 하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자각하면서 그쪽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알파고가 아주 그 중요한 그 지적을 했는데, 사실 한국이 수출할 거 하고 하는데 이제는 인력 수출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 약간 충격이고 섬뜩하게 들렸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로 한 2, 3년 전까지도 인식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 공동체로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력 수출이라는 것이 잘못되면은 유태인들의 디아스포라 같이 돼가지고 이 나라는 없는 사람들이 재주 있게 전 세계에 낭민으로 살면서 자기 문화적인 무슨 지적인 뭘 발휘하는 이런 것까지 가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새 정부가 민주주의 형식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인데, 불행히도 그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하는 세력의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에 뭐 레닌주의식의 소위 아방가르드 혁명론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반대로 또 정반대의 히틀러의 종족주의 비슷한 또 이 민족지상주의, 이게 배합이 돼가지고 지금 사회에가 그동안 쭉 싸우고 지녀왔고 쌓아왔던 소위 민주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사회 분열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목소리라는 게 거의 들리지 않고 우리 운명이라는 것이 19세기처럼 다시 또 이 주변의 열감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게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포심이 될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인력 수출이라는 게 국가가 굳건하게 계획을 해서 재능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수출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한
현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이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결국은 인간이 살아남으려면은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보다는 경쟁이 불가피하지만도 경쟁을 하는 속에서도 서로 협동하고 돕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이 사상 체계는 다 있는 거지만 골든 룰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바꿔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이 관용을 하는 그런 식의 도덕적인 사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그것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게 이번에 결국은 법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가진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현상에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데까지 지금 한국이 한편에선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시 살려서 나라도 살고 또 이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고 하는 일이 지금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0년이라는 거는 무슨 이 sea change랄까 무슨 new normal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상징하듯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인 법칙들이 다 깨져나간 상태에서 새로 극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는가를 각 개인의 수준에서 그리고 지역, 공동체, 가족, 단위 이런 데서도 치열하게 모색을 해야지 국가나 정치 또는 세계 질서 이런 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그런 데 대한 기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이제 파괴되는 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는 무식하고 권위주의 전통 때문에 참정권을 주어도 어른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또는 고무신 두 짝이면은 표를 팔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매스 미디어의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식을 그대로 지배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참여 정치라고 하는 게 이 고약한 금권력을 가진 몇 사람의 이 독재를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원시 공동체의 수준에서부터 인류가 다시 반성을 하면서 이제 인류 공통의 문제들, 환경 문제 이런 것 같은 거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합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다시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